특정 인물이나 집단을 실제로는 싫어하면서 겉으로는 좋아하는 것처럼 행동함으로써 도리어 이미지를 반감시키는 무리를 두고 우리는 지능형 안티라는 단어를 씁니다. 자신이 미워하는 대상에게 오히려 긍정적으로 옹호하는 듯한 글을 올려 반감을 불러오는 행동인데요. 사실 이러한 행위는 대놓고 싫어하는 것보다 파급력이 크기 때문에 진짜 똑똑한 안티들은 이렇게 교묘하게 매기죠. 그런데 최근 몇 년 동안 이스라엘이라는 국가를 두고 진짜 일본에 대한 지능형 안티 아니냐는 주장이 제기됩니다. 한번 그랬다면 웃으며 넘어갈 수 있겠지만 최근 일본 내에서도 엄청난 비난이 쏟아졌던 일본 미인 대표의 전투복이 이스라엘 디자이너가 제작했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이러한 주장이 힘을 받게 됐는데요. 이스라엘은 왜 일본의 지능형 안티가 됐을까요? 안녕하세요. 디스멘터리입니다.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기존의 선진국이라 불리던 유럽 및 미국이라는 나라가 생각만큼 선진국이 아니다라는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우리가 기대하는 수준 이하의 방역 체계를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선진국인 만큼 훌륭한 방역 체계를 갖췄을 것이고 확진자 수도 그리 많지 않았을 것이다 라는 기대와는 많이 달랐죠. 이에 일본의 NHK 방송은 2020년 당시 어떤 나라의 방역 시스템이 가장 우수한가를 주제로 전 세계 각국을 취재했는데 그중 이스라엘을 콕 집었습니다. 당시만 해도 이스라엘은 가장 적은 확진자가 집계되고 있었기 때문에 모든 국가의 우선과도 같았는데 여기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을 것이라는 것이 NHK의 판단이었죠. NHK와의 인터뷰에서 이스라엘의 네타냐후 전 총리는 검사 태세는 한국 등 대책이 진행된 나라로부터 배웠다라고 답했고 한국의 드라이브 스루 시스템을 전국 각지에 정비하고 이스라엘 정보기관 모사드가 10만 명분 검사 키트를 다른 국가로부터 비밀리에 조달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당시 이스라엘의 모사드가 비밀작전으로 조달한 진단키트는 대부분 한국산이었고 이스라엘의 전염병 전문기자 나다브 에이아르 역시 현재 이스라엘이 모델로 삼는 것은 한국이라고 소개하기도 했었는데요. 그런데 당시 총리의 발언이든 전염병 전문기자의 발언이든 일본의 입장에서는 상당히 기분이 언짢을 수도 있는 상황이고 이 때문에 이스라엘이 일본을 대놓고 무시하는 것 아니냐는 일부의 주장이 제기됐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기본적으로 자신에게 질문하는 상대방에게 일말이라도 예의를 차려 일본도 훌륭하지만과 같은 전제를 까는 것이 보통이지만 일본에 대한 이야기는 단 한마디도 없이 오로지 한국을 롤모델로 삼고 있다면서 인터뷰가 종료됐으니까요. 그런데 이스라엘이 일본을 대놓고 무시하는 듯한 지능적인 플레이를 펼친 것이 한두 번은 아닙니다. 원래 이스라엘과 일본은 어떤 나라와도 잘 지내는 모습을 연출해야 하는 상황이 아니면 굳이 가까워질 필요도 이유도 없는 국가입니다.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 히틀러로부터 종교적인 이유로 핍박받았던 민족이 세운 국가인데 그 잔인무도한 히틀러의 독일과 일본 그리고 이탈리아는 1940년 9월 27일 삼국동맹을 맺었죠. 적의 동맹은 곧 나의 적인 셈인데 이스라엘에게 일본이 그런 존재입니다. 그런데다 일본 역시 한국을 식민 지배하면서 핍박했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보는 관점에서 일본은 또 다른 독일입니다. 그러다 시간이 흘러 2005년 이스라엘은 제2차 세계대전의 아픔을 기억하자는 의미로 역사박물관을 개장하면서 전 세계 40여 개 주요 정상 및 VIP를 초청했는데 일본만 쏙 빼놨습니다. 단 한 명의 일본인도 초대받지 못한 겁니다. 이를 두고 이스라엘의 예디오트 아로노트는 전범국 일본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떨어진 원자폭탄을 핑계로 쇼와 피해자 행세를 하기 때문에 초청받지 못했다고 평가했습니다. 다시 말해 제2차 세계대전의 전범국이 동아시아 국가에 씻을 수 없는 피해를 안겼으면서 마지막에 맞은 센 공격 두 방으로 피해자 코스프레를 하는 것이 눈에 거슬리는 것입니다. 그러다 2018년이 됩니다. 잊고 싶은 과거를 자꾸 떠올리게 만들고 인정하기 싫어 죽겠는데 노골적으로 일본을 주목하는 이스라엘과 관계를 회복하고자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가 전격적으로 이스라엘을 방문했죠. 당시 네타냐후 총리와 정상회담을 마치고 저녁 만찬 자리에 초대받은 아베 전 총리 부부는 밥 먹고 식탁에 올려진 디저트 플레이팅을 보고 상당히 언짢은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이스라엘 스타 셰프 셰그브 모셰가 만찬을 담당했는데 이 디저트로 제공된 초콜릿이 당당하게 신발에 담긴 겁니다. 이 사실이 셰프의 SNS를 통해 알려졌는데 이 사진을 본 모든 이들은 이스라엘이 일본 대놓고 무시한 것 아니냐는 반응부터 이스라엘이 문화적인 결례를 범했다는 평가가 줄을 이뤘습니다. 이스라엘의 예루살렘 포스트와 미국 워싱턴 포스트 등의 외신은 일제히 일본의 아베 총리가 상당히 불쾌한 마음으로 마무리했다고 평가했죠. 특히 일본의 문화를 잘 알고 있는 이스라엘 외교관 사이에서도 일본에 대한 무지에서 비롯된 멍청한 선택이라면서 일본에서 신발보다 더 경멸적인 물건은 없다. 괜히 신발을 벗고
나오고 집 안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다라면서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일각에서는 이스라엘 측에서 유머를 가미한 디저트를 내놓았다고 평가했으나 전 세계 어느 곳에서도 신발에 음식을 남지는 않습니다. 특히 유난히 깔끔스러운 일본에서는 신발을 신고 방에 들어가는 것을 극도로 꺼릴 만큼 지저분한 것으로 여기는데, 일본 총리의 면전에 초콜릿을 신발에 담아 먹으라고 내놓는 것이 가볍게 웃어넘길 수 있는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자 네타냐후 전 총리도 제발 중요치 않은 문제로 논란을 일으키지 말라고 언론 보도를 제지했으나, 네타냐후 총리가 조금이라도 일본을 배려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문제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며칠 전 이스라엘이 또 한 번 지능적으로 일본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었는데요. 소위 국위 선양을 한다는 말이 있습니다. 누구나 태어남과 동시에 국적을 가지게 되는데 그 국가의 이름을 세계에 널리 알리거나 드높이는 것을 국위 선양이라 합니다. 김연아 선수가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는 것도, BTS가 빌보드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는 것도, 삼성전자와 하이닉스가 전세계 D램 시장을 장악하는 것도 국위선양이며, 이러한 국위선양에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단지 그 국가의 이름을 드높이는 것은 어떤 것이든 국위선양이 될 수 있죠. 전세계 최고의 미인을 뽑는 미인대회도 하나의 국위선양의 도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계 최고의 미인 대회로 불리는 미스 유니버스는 그 위상이 남다릅니다. 1952년에 시작되어 지금 현재까지도 가장 알아주는 국제 미인 대회인데요. 한 수영복 회사 이벤트였던 이 대회가 국제적인 위상을 갖게 된 것은 전 미국 대통령 도널드 트럼프의 영향이 큽니다. 원래 사업가였던 트럼프는 1996년 당시 대회 운영사 미스 유니버스의 조직위원회를 인수했습니다. 비록 트럼프라는 캐릭터의 특성상 상당한 구설수가 있기는 했지만 진으로 뽑히면 인생이 달라지기 때문에 전 세계에서 내로라 하는 미인들은 전부 이 대회에 출전하기를 꿈꿉니다. 비록 지금은 트럼프가 운영해서 손을 뗀 상태지만 여전히 미스 유니버스의 이름값은 가볍지 않은데요. 지난 12월 10일에 열린 이 대회에서 일본인 참가자가 등장하자 지켜보는 이들이 헉소리를 내며 경악하고 말았습니다. 공교롭게도 이 대회가 개최된 장소도 이스라엘인데요. 수많은 참가자가 전통 의상을 입고 아름다움을 뽐내는 와중에 일본의 와타나베 주리가 등장합니다. 강렬한 핑크색 머리에 자줏빛이 도는 기모노 형태의 드레스 팔뚝 양 옆으로는 일장기를 늘어뜨린 모습은 충격적이었습니다. 여기에 양손에는 안녕하며 손을 흔드는 마네킹의 코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것은 깊이 파인 가슴에다가 떡하니 일본을 한자로 쓴 점입니다. 그 어떤 나라도 여성의 몸에 이렇게 강렬한 글자를 쓰지는 않습니다. 아무리 자국을 홍보하고 싶어도 몸에다 글을 새기는 것은 자칫 여성을 상품화했다는 비난을 피해갈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와타나베 주리는 이런 비난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고 가슴에 대문짝만하게 자신의 조국을 새기고 등장했죠. 그녀가 일본 전통 의상이라며 입고 등장한 이 복장은 일본을 발칵 뒤집어 버렸습니다. 일본 네티즌들은 해외에서 보는 일본의 이미지가 이런 것이라면 엄청나게 창피하다거나 이건 죽은 사람에게 기모노를 입히는 방식이라면서 옷의 디자인을 꼬집었습니다. 특히 기모노의 경우는 일반적으로 왼쪽 옷깃이 위로 올라가도록 입는데 주리가 입은 옷처럼 오른쪽 옷깃이 위로 올라가면 이는 죽은 사람에게 입히는 수의가 됩니다. 예쁘다고 생각하고 입은 옷 때문에 한순간에 장례식장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런데 이후 논란은 더욱 거세집니다. 왜냐하면 이 옷은 일본인 디자이너가 만든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출신의 유명 디자이너 아비아드 헤르만이 직접 디자인했다고 알려진 것이죠. 이스라엘 대사관은 일찌감치 이 의상을 트위터에 공개하면서 내년 일본과 이스라엘의 국교 70주년을 기념했다면서 분홍색 바탕의 의상에는 현란한 스팽글 장식이 박혀있고 소매 부분에 일장기를 담은 하라주쿠 패션과 기모노를 융합한 의상이라고 밝혔는데요. 다만 일본인 그 어느 누구도 강렬한 핑크색 머리도 가슴에 새긴 일본이라는 글자도 이스라엘 디자이너가 기모노에서 차용했다는 디자인 그 어떤 것도 일본을 대표한다고 생각하지 않으니 문제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진짜로 일본의 지능형 안티 아니냐는 주장이 또다시 제기되고 있는데요. 물론 이스라엘이 홀로코스트를 기념하기 위해 일본을 초대하지 않은 것은 지극히 의도적인 것이었지만 아베 신조 전 일본 총리에게 신발에 담긴 초콜릿을 제공하거나 이스라엘 디자이너가 일본 대표민에게 입힌 전투복은 의도하지는 않았겠지만 일본을 우스갯거리로 만들어버렸습니다. 과연 이는 진짜 몰라서 그런 것일까요? 알고도 모르는 척하는 것일까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